주변에 임신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알려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섭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임신 중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여기서는 임신하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주변의 가족들이나 혹은 또 이 소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처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엽산, 그죠? 기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엽산을 꼭 먹어라, 영양제 먹으라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도 뭐 그래 왔었고, 근데 먹을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채식을 잘 하면요, 크게 없고요. 임신율이 요즘엔 적습니다. 저출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소금물을 자주 마시잖아요. 그럼 3개월, 6개월 이렇게 마시는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율이 훨씬 올라가요. 정말 임신이 훨씬 잘 되고 또 우리가 보통 저염 식사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욕이 감소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성, 여성 모두에게 피임약처럼 작용해서 임신 가능성을 낮게 하고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 저임식을 많이 하는 야노마모 인디언들은 한 아이를 낳는데 4년에서 6년 정도에 한 번씩 낳습니다. 보통 이 저염식, 무염식이 아닌 원주민들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연 속에서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 인디언들은 저염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4년에서 6년에 한 번만 아이를 출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생식 능력도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마, 모체에게 소금은 얼마큼 중요하냐면 임신 능력 결정과 아기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시기예요. 그 때보다 지금은 사실 몸 관리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보통 저염식 한 산모는 임신 구토, 메스꺼움, 심지어 산모의 건강의 문제까지도 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임산부에게 소금을 제한하는 것은 무조건 안 돼요. 네. 소금 부족이 결국 소금 부족이 아니라 요오드 부족이 만들어질 수 있고 마그네슘 부족이 될 수 있고 근데 제가 말하는 소금은 정제염이 아닙니다. 네. 미네랄이 충분한 소금이에요. 이게 임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이제 임신 기간 동안 소금량이 부족해지면요.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와 엄마 모두에게 운동 기능이 저하돼요. 그럼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 태아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임신 중에 적절한 요오드 섭취라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자료가 이미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임산부의 36% 이상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나타납니다. 우리 임신 후유증 같은 게 있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겨요. 어떤 분은 임신하고 나서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생기고 갑상선 장애가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하는 수많은 병이 있죠. 아이에게 필요한 나트륨을 보내고 아이에게 필요한 미네랄을 보내기 때문에 엄마의 모체는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엄마의 몸에는 이상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임신구토도 왜 생기냐면 혈액 속에 독소가 많이 생성돼서 아이와 함께 독소를 나눠서 이제 배출시켜야 되잖아요. 해독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신구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임신 기간 동안 엄마와 아이가 훨씬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주나 따님이나 이렇게 있으면 아니 사위나 이렇게 있으면 임신 중에 무엇을 많이 먹여야 돼요? 다른 영양제보다는 소금을 충분히 먹여야 됩니다. 다른 영양제는 우리가 채소에서 현미에서 일반 식사에 섭취해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니까 환자 16명에 매일 아침 소금을 충분히 먹게 했는데요. 매일 20g 이상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엄마들이 단 한 사람도 태반이 경색되지 않았고 다 살아있는 만기 출산을 낳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했던, 그러니까 지금 아이의 건강과 엄마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처방이 이제 소금을 먹인 거였는데 다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평상시로 본다면 거기에 기형이 나오거나 태아 사망이 나오거나
뭐 엄마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확률도 되게 많았는데 전혀 없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변에 임신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꼭 알려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소금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라는 부분 알려주셔야 되고요. 임신 중에 소금을 적게 먹게 되면 임신 가능성이 감소되고 임신 중에 태아의 그 사망 위험률이 생길 수 있고 조산 위험증이 발생하고 산모의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우리의 개념에서는 어린 아이도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임신 중에도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암 환자도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되고 혈압 환자도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나이가 많았을 때 갱년기 때도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사춘기 때 소금 많이 먹어. 그럼 소금은 언제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뇌돼 있다고요. 그냥 보통 제가 고혈압에 열갈리과에 물어보면 소금 많이 먹어서 그죠? 대부분 그렇게 인식돼 있다고요. 근데 사실 당뇨도요. 소금 먹으면 해결이 돼요. 당뇨 환자들 있죠? 당뇨병도 소금이면 해결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당분을 끊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 욕구는 그 당분을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어떻게 해서든 나는 당분을 많이 안 먹어 하면서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중독이 생깁니다. 근데 소금을 딱 먹는 순간 그것이 사라져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